세상에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 사람과 사회를 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 청바지.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바지 진행자 박유철입니다. 일산 FM 청바지 3회를 시작합니다. 네, 일산 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바지는 청년이 바라보는 지금의 줄임말로 청년 세대가 관심 있거나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사회 이슈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바지에서는 매 게스트를 초청하여 청년 게스트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지만 보다 깊이 있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3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같이 하지. 안녕하세요. 네. 예, 청취자분들께 돌아가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에서 이렇게 온 약사 유성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원에 살지만 일산을 사랑하는 남자. 네, 뭐 매번 얘기하지만 또 입에 침이 안 발라지는 진실만 말하는 남자. 네, 수원에서 요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성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두 게스트님께서는 작년 저희 공모 사업 때도 같이 이제 함께 해주셨던 또 고마운 경험이 있으신데요. 또 이제 오늘도 멀리 수원과 이제 강동 실산까지 와주셨는데 오늘 녹음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돌아가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그래요. 네. 네, 오늘 소감. 오늘도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유익한 정보를 많이 풀 테니까 받아가라. 정보에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객체자로서 이제 보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뭘. 네. 익숙해진 장소와 이제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 하지만 어느 분들이 들을지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오늘도 어쨌든 오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게 다른 긴장되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원맨쇼입니다. 무한하면서도 뭔가 무한의 압박이 물론 그러니까 쓰려고 활기차진 않아. 막 이렇게 비타민도 하는 분도 없어지고 지금 네네. 이렇게 막 되게 막 다른 분들도 없어지고 막 여러 가지 캐릭터 분들이 없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조금 더 세게, 오늘은 세고 좀 더 다이렉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편은 아니고요. 원래 함께 해주신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가장 시간이 많은 제가 지금 진행하게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진행되는 청바지 3회와 다음 회차인 청바지 4회는 조금 기존과는 특이하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청바지 3회와 4회 모두 동일한 게스트님께서 출연을 하시지만 각 회차마다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3회에서는 먼저 유성인 게스트님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4회에서는 동일하게 두 게스트님께서 출연하시지만 김성인 게스트님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성인, 김성인님과 함께 청바지 3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오늘 3회차에서는 유성인 게스트님이 선정하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유성인 게스트님이 선정하신 청바지 3회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변화하는 세상.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짐을 곁들인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제를 제가 사전에 미리 듣긴 했는데 주제만 들었을 때는 딱 그 감이 오지 않아서 게다가 이제 빨라진다라고까지도 말씀 주셨는데 게스님께서는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회학자 울리 베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우리 세상은 단순히 변화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탈바꿈 중이다. 탈바꿈. 예. 네. 그러면서 이게 탈바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이런 걸 쓰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오면서 우리 손에 네네. 갑자기 컴퓨터가 한 대씩 주어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갔었던 것처럼 네네. 우리 지금 사회를 살펴보면은 키워드들이 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 어려운 낯선 그런 용어들이 진짜 많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아닌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홍보를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우리 삶의 양식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배달 플랫폼의 이제 성장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재택 근무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보편화가 된 상황이었고, 뭐 블록체인 이런 것도 이제 네네. 낯설지 않은 단어죠. 그리고 OTT 이런 것들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1월에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되면서 예.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되게 많이 바뀐 상황에서 살아왔는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정상화된 그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정상화된 세상을 꿈꾸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변화된 세상을 겪어왔는데 이걸 한 번쯤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한 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변화 예로 든 게 네. 실제로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된 변화 양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변화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변화를 마주한다고 해서 그거를 숙고하거나 아니면 이 변화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는데 유성인 게스트님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예. 변화에 집중을 하게 된 뭐 계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사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햄버거 매장을 갔는데 주문을 받지를 않고 약간 키오스크 이런 걸로 네네. 주문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키오스크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제 몰랐던 거죠, 할아버지는. 예, 저도 그건 기사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변화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반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좀 너무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잘 안 되니까 예. 참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예. 이제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 왜냐면 또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 사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사회에서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뭐 1차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듯이 네. 그런 물결에 대한 변화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 역사적으로 사회가 항상 변화해 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는 역사이고 예. 현상이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네네.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 생각하세요? 반대로 현 사회가 갖고 있는 변화가 기존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변화와 좀 차별점이 있는 부분? 차이점이 있는 부분? 일단은 뭐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 이 예.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또 다른 세상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상을 겪어오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네.
현실이랑 비슷한 똑같은 세상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다. 요즘 가상 플랫폼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가상에서 일을 하고 예. 가상에서 돈을 주고 받고 이제 가상에 있는 물건을 팔고 근데 이런 거를 현실 재화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예 세상이 새로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눈을 좀 크게 뜨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오프라인 사회라고 표현할게요. 네. 오프라인 사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뭐 단순히 마차를 끌다가 그게 나중에 차가 되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도 이제 가상 세계라는 그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상 세계가 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변화를 많이 끼치게 되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사실 다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 뭐 지금 다시 부활한다 만다 말이 많은 그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예, 그렇죠. 그 안에서 보면은 내 미니 내 아바타가 있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서로 안부를 묻는 방명록이 있고 일정평도 있고 사진첩도 있고 뭐 그럼 내 다이어리도 있고 내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맥보다 내가 오늘 내 홈피에 몇 명 왔지 오늘 내 방명록에 댓글 몇 명 썼지 뭐 이런 게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그렇죠 보여주는 이 사람 뭐 핵인싸네 뭐 이런 네네.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하나의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있잖아 중요한 거 토토리가 그렇지 그 화폐 대신 도토리 주고받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요즘 코인 세상의 원조야. 도토리. 예. 도토리. 도토리가 예. 우리 지금 뭐 그쵸 우리가 이제 화폐 대용으로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런 가상화폐가 그렇지 토토리가 어떻게 보면 원조죠. 원래 그 토토리라고 하나요? 그걸 도토리. 도토리요. 토토리라고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토토리가.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싸이월드에서의 가상 세계는 저도 이제 아까 방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싸이월드 가상 세계는 말 그대로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정도가 좀 덜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가상 세계는 좀 그 수준과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이게 어디까지 지금 볼 수 있냐면은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가상 세계에서 만약에 직업을 갖게 된다면 네네. 이게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뭐 차라리 이해를 쉽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영화에 뭐 다 후속편이 지금 나온다 만다 많이 많은데 우리 매트릭스가 네네 그렇죠. 그 안에서 보면은 그렇죠 뭐 물론 그 시작은 좋지 않은 거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든 인간들을 그렇죠 영원히 재워놓고 그 충분히 태어나가지고 이제 삶을 쉽게 말하면 거기서는 가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 프로그램 예.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하지만 나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였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 이제 깨어난 사람이 된 건데.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가상을 현실과 이제 연결되는 또 그런 가상을 또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우리 유성인 씨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매트릭스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매트릭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현실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좀 약간 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뭐 네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컨퍼런스 이런 거를 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제 뭐를 또 하냐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열잖아요. 그럼 예. 거기도 MC가 있어야 되겠죠. 진행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강연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지금 기초적이지만 그래도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돈을 버네. 근데 그런 것들이 혹시 뭐 일단은 뭐 아직은 이렇게 연계가 높지 않아서 뭐 그냥 일반 돈으로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재화를 가상화폐 같은 걸로 이제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상 세계에서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런 것들이 네네. 더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매트릭스까지도 모르겠는데 킹스맨 보면 이렇게 안경 하나 쓰면은 그쵸. 전 세계 새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가상 우리 뭐 원격 회의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요새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뭐 기계 같은 거 가상 기계 만들어 가지고 쓰거든요, 직접.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직접 뭔가
여기에 현실은 없지만 이거를 쓰면은 아,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아직은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지만 지금도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네. 지금 녹음실에 녹음하고 있는데 저기 이윤주 씨나 저기 주연이나 얘네 집에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같이, 예. 같이 네, 이렇게 그렇게 되고 되는 있는 거야. 것도 가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유성인 게스트님께서는 이런 가상 세계가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좀 뭐 저도 이거를 저는 이게 본직이 약사인데 예. 사실은 이런 쪽을 공부를 따로 안 하면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얼마 전까지도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새 제가 많이 본 게 NFT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토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현상이 되고 있냐면은 돌멩이 하나를 그려놓고 이게 이미지 파일이에요. 네. 돌멩이가 그려진 이미지 파일을 NFT화 시켜가지고 경매에 내놨는데 이게 몇 억에 막 팔리고. 아 그래요? 예, 그렇게 가상 화폐로서의 억 단위가 아니라 실제 환산해서. 네네. 물론 그거를 사고 파는 그 단위 자체는 가상화폐지만 가상화폐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환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환전을 하면은 이게 몇 억의 가치가 있는 돌멩이가 됐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돌멩이가 그려진 그림이고 그쵸. 예. 그냥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저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NFT라는 것 자체가 인증이 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뭐 이 시대 흐름이나 뭐 지금 뭐 유성인이가 얘기하는 걸 다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 이게 이 최첨단의 현실과 가장 클래식한 거의 결합이 쉽게 말하면 미술품이거든요. 예. 미술품 시장이 뭐냐, 미술품이 왜 값어치가 오르고 왜 왜냐면 다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쵸.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말 그대로 그래서 대부분 미술품들이 경매되고 하면은 그게 세상에 나올까요? 사실은 사라지는 미술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누군가의 예. 재산으로 있어서 전시되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향유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재산이, 문화적 재산이 그냥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부작용들이 더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 미술계에서 몇 년 됐다고 물어보니까 몇 년 됐다. 벌써 이미 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말 그대로 NFT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 파일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그 원본의 가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나만 갖고 있어. 이 원본. 복사본들은 많지만 이 그림을 말 그대로 컴퓨터 모니터에서 누구든지 내 그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이거 최초의 그럼 최초가 뭔데? 최초의 그 값어치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NFT 기술을 통해서 그치 누가 증명해도 사실 진이 가리기 힘들지만 다 닥쳐 내가 찐이야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돌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거를 최초로 구현을 했다라는 게 돌멩이지만 이게 말 그대로 뭐 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돌멩이인데 그 나중에 그게 그렇지 누가 했고 이걸 어떤 기술로 했냐에 따라서 너네가 이 돌멩이는 다 볼 수 있어. 왜냐면 미술은 다 예술은 다 같이 향유해야 돼. 단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라는 거를 형체적인 게 그런 작품이 아니라 영원히 그냥 그렇지 이 온라인이 그리고 이 뭐 디지털화가 살아있는 한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술 마실 때였나요? 그랬네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 아니 유성 교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NFT는 제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니 얼마 전에 이제 게임 아이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거대 기업들이 이제는 그 게임 메이저들이 이제는 그거를 아이템도 이제 NFT화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변화가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재화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좀 얻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청년 세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성 세대가 될 텐데 이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당사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일 때 세상이 다 달라질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그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가상 세계가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변화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도 되게 많을 것이고 도리어 생기는 일자리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우리가 솔직히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일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예. 하거든요. 이제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어떤 메타버스 이런 게 적용된 게임에서 아이템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NFT로 이제 얻은 그런 아이템을 돈으로 팔아서 일종의 그런 어떻게 보면 프로게이머, 신종 프로게이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네. 프로게이머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리겠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세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모든 청년 세대들에게 이 가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하고 내 실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요즘 일선에 예. 그 초등학생부터 우리 대학교도 그렇지만 코딩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네.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 대학교 저희 다닐 때는 이제 모르겠지만 예. 요즘 신입생들은 코딩이 필수 교양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바뀌었군요. 예. 예, 그 문과 이과 상관없이. 예. 그리고 요즘 뭐 초, 중, 고 이런데 코딩 교육 이제 하는 학원도 많고 이제 공교육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도입을 했고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회가 그래도 이거에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저도 이게 코딩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 NFT 이런 거를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네네. 이런 거를 좀 어떤 건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약간 위기감 같은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약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AI 이런 게 도입된다면 네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 항상 탑 랭킹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면은 뒤처질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이 면허증 이런 게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아무리 나라도 방심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도 이런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유성희님은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뭐 따로 뭐 책을 사서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게 또 한 있는 게 예. 책을 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책을 샀거든요. 예. 이런 뭐 변화하는 세상 나도 좀 많이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네. 이미 책을 산 순간 몇 년 안에 그 책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건 또 예.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4차 예.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화두였거든요. 예, 근데 그쵸, 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화두로 뽑지 않아요. 네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화두다, NFT 이런 게 화두다 네네. 이거지. 지금은 이제 와서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이런 책을 보면은 되게 과거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책으로는 안 되고 저는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이런 걸 보고 매체를 되게 다양하게 접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분석을 하고 선점을 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유튜브 채널 그런 거를 통해서 예, 현상을 파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보통 이제 해외에서 많이 시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해외 사이트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럼 예.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저희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영어를 12년간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나요? 배우는 건 12년이지만 예. 잃어버리는 거 1년이면 충분하죠. 박기철하고 외국을 나가봤을 때 12년 다 쓸모없다는 거를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 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나는 그거 좀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그래요. 맞아. 핵심은 저기예요. 우리 유성인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시대에서 뭔가를 남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따냈는데 예. 그렇죠. 먹고 살기 불안하니까 핵심은 그 사람은 누구나 내 밥그릇이 흔들릴 때 가장 노력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고전 자본주의의 끝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그렇죠. 유식업을 하시는 주식과 코인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유튜브에 정보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먼저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많은 구독자들한테 푸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일타 강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럼 그거를 보고 배우는 이제 사람들은 이게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결국은 또 획일화가 되고 또 유행이 생기고 또 직업적으로 직업이 늘어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네. 왜냐? 기존의 노동 가치에서는 말 그대로 밭을 가는 이건 뭐 조선 경제에서도 조선이 경제가 무너진 거기서 뭐 잘 책을 보면 잘 나옵니다. 노비가 없어지고 이제 그 또 산업혁명이 되면서 또 서양이 왜 바뀌었는지 예.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노비들이 자유가 생겼다고 좋아했을 것 같죠. 소수의 독립된 자유가 있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내 호구주책을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노비보다 못한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막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보가 막 하고 막 지금 말 그대로 버스 메타버스든지 그 뭔지 버스 올라타야 되라고 막 하고 막 따라가야 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쉽게 뭐 밥은 뭐 저기가 해주나 기계가 해주나 뭐 프로그램이 만들어주나 먹고 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네네. 청년들이 읽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자리 제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사람이 안 지원 안 해. 그래서 네네. 오로지 그냥 환상인 거야. 그냥 빨리 프로그램 개발해야 돼. 뭐 개발자 한 명이 똑똑한 개발자 한 명이면은 10명 100명 있는 것보다 그 좋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그 사람 뭐 다 할 수 있어요. 네. 옛날 같으면은 안 됐지만 지금은 다 그래. 한 명이 옛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한 명 천재가 다 먹여 살리는 시대였어.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더. 근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이럴 때 오히려 그렇지.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해서 그 주류에 편승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비주류가 되는 사람들은.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조할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현실을 파악하고 빨리 다시 실물 경제로 돌아오면 돼. 못 돌아오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네. 코인으로 돈 좀 만져본 친구들이 코인 잃었다고 해서 다시 열심히 내가 배달이라도 하면서 하루에 뭐 몇만 원이다 벌어야 될 것 같아? 절대 못 합니다. 다시 못 돌아와요. 이게 참 변화가 빠르다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명의 노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 유성인 시간 뭐 많은 사람들 듣겠죠. 뭐. 그렇죠. 예. 시간 많. 궁금하다 누가 듣냐? 근데 청취자분. 근데 유성인 말도 정말 다 맞는 말. 요즘에 확실히 본인이 노력을 해서 집중을 한 분야에 대해서 또 저 친구는 그런 또 재주가 있는 친구라서 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 반대로 이런 거에 나도 경영자고 사업자인데 안 했을까? 근데 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다시 돌아와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이게 뭐가 여기서 나도 뒤처지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포지션 애매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과연 이 사회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 요거를 잘해 주시는 분들이 다음 대선에 아무래도 좀 자. 그러게요. 진짜 그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고 분명히 이제 모든 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특히 변화가 있었을 때 거기에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지만 거기 도태되거나 낙후된 사람은 다수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하는 키오스크만 해도 그게 진짜 어르신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못 누리는 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에 있어서 우리 모두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버스를 그 버스 메타버스 뭐 그냥 뭐 언어 유인 말장난인데 그 버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버스에 돈 내고 내가 손님을 탈 수 있을지. 근데 버스가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실제로 걸어가는 게 목적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걸 모르는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이 버스가 과연 노선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무작정 다 남들 타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통카드 찍으면 환불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유성희님이 변화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면서 사실 가상세계 말고도 저는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있는 위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같이 겪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변화되는 예상 그런 것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나중에 이제 저희도 다시 청춘만세 시작하게 되면 그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이 얘기는 사석에서 너무 많이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길들여졌어. 결론만 얘기하면은 예. 확실히 예단하고 그 내가 항상 그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그게 목표가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이 됐어. 이제는 배달 어플을 지우지 않죠. 생각보다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그러니까 정화가 옛날처럼 새벽같이 부활하는 문화가 그러니까 해라고 풀어주니까 또 없어졌어 거의. 잠깐 올라왔다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 자유가 생기지만 10시가 되면 졸린 것처럼 그렇죠. 예, 그 김성인 교수님 말씀대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적응력 하나는 전 세계 내가 최고라고 보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 말 그대로 우리 유성인이 얘기했던 것 같은 이 변화 이거를 잘 캐치하고 잘 리딩해가지고 말 그대로 다른 세계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앞으로 그렇죠 산업 사회에서 뒤처졌던 부분을 충분히 이 정보 사회에서는 앞장서서 나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나가도 결국 나라를 하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 깡패 같은 무력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런 기본적인 그 경제에 있어서도 그런 가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도 너무 잊지는 말고 그 균형 양쪽을 다 균형 잡힌 시각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꼰대의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유성인 게스트님 이 변화한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못다한 얘기나 아니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면 사실 이 변화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못다한 얘기라면 사실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변화는 계속 되어 왔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더 빨라진 변화 속에서도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캐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성인 코인에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성인 정 게스트님, 김성인 부 게스트님과 함께 변화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청바지 3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게스트분이 출연하시지만 이번에는 김성인 게스트님이 선정하신 새로운 주제를 갖고 청바지 4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